오늘 나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오늘 나는 40년간 원망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지켜준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세상에 없었죠.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 혼자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평생을 그런 얼굴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향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요. 우리가 함께 산 시간입니다. 그중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일해서 빚을 갚았어요.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청소 일까지.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담배만 피웠어요. 자식들도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며느리는 만날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죠. 아버님은 왜 그렇게 사세요? 좀 제대로 벌어보시지. 나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신을 원망했어요.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20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표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채업자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빚을 받으러 온 거라고요. 그들은 일제히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례를 올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죠? 그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나무의 차가운 감촉.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오늘부로 모든 자산은 사모님께 상속됩니다. 회장님? 내 남편을요? 나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진지했어요. 장난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들 뭐야? 사채업자 아냐? 아니면 보험금 사기 조직인가? 그때 그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회장님께서는 30년간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자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희 20명은 사모님의 신변 보호와 유언 집행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나는 손에 든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 내가 알던 남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남편이 글씨체였죠. 순이야.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진짜 목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모든 걸 버린 날을 기억하니? 넌 그날 이후로 나를 원망했을 거야.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숨을 참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야. 나는 너를 지켜야 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30년 전. 남편이 갑자기 모든 사업을 접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 살고 있었어요. 아니, 잘 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업가였고요. 돈도 좀 벌었죠. 큰 집에 살았고요. 차도 2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사 가자. 당장. 나는 이유를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싸라고만 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변두리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가구도 없이요. 아이들은 울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소리쳤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게 다였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돈 갚아. 당장.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걸. 은행 대출, 사채, 외상값.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컸어요. 남편은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만 피웠죠. 나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점심에는 공장으로 갔고요.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이 터졌어요. 손톱 밑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도 미안하다도 없었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들도 변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으면 우리 아빠는 없어. 그렇게 말했대요.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요. 엄마, 나 이렇게 못 살아. 나 간다. 나는 붙잡지 못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동안 나는 원망만 했어요. 남편을요. 운명을요. 세상을요. 그런데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순이야. 나는 조직의 회장이었어. 너는 몰랐겠지. 난 내게 그런 삶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 조직? 회장?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관리하던 사업은 깨끗한 것만은 아니었어. 그래서 적도 많았지. 그중 한 명이 배신했어. 내부에서. 배신.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사람이 널 노렸어. 너와 아이들을. 나를 무너뜨리려면 가족을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난 선택했어. 모든 걸 버리기로. 회장 자리도, 돈도, 명예도. 다 버렸어.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무능한 남편으로 살기로 했어. 빚쟁이 남편으로 살기로 했어. 그래야 너를 지킬 수 있었거든. 적들이 날 무시하게 만들었어. 힘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게 했어. 그러면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40년. 내가 원망했던 그 시간이요. 사실은 남편이 나를 지키던 시간이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떠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내가 숨겨뒀던 진실이. 그때 놀라지 마. 그리고 부디 날 용서해줘.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마지막 문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같았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순이에게였습니다. 클릭했어요. 영상 파일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카페가 보였습니다. 낯익은 사람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남자. 며느리가 봉투를 건네고 있었어요. 남자는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지? 2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장소였어요. 이번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 지도였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째 파일. 남자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집을 찍고 있었어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4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음성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어디 숨어 계신지 알아냈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하면 되죠? 남자의 목소리. 좋아. 보수는 2배로 줄게.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녹음이 끝났어요. 나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10년 전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예뻐했어요. 아들이 데려왔을 때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며느리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요. 정성껏 대했어요. 없는 살림에 용돈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을 배신자들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니. 나는 구역질이 났어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USB에는 마지막 파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름은 유언이었습니다. 클릭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여위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순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화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내가 이 영상을 찍는 날은 2024년 3월 15일이야. 너한테 이 영상이 보여지는 날은 아마 내가 떠난 날이겠지.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순이야. 4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렸어. 내가 무능한 남편으로 보이면 적들이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무능하지 않았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말이야. 그 사람이 날 배신자들한테 팔아넘기려 했어. 증거는 다 USB에 있어. 남편은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이제 너는 안전해. 내가 남긴 사람들이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남편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사랑해, 순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습니다. 40년. 내가 남편을 원망했던 그 세월이요. 남편은 매일매일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USB와 유언장을 손에 쥐고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내 뒤에 섰어요. 20명. 모두 한 걸음씩 나를 따라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구석에 서 있었어요.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님. 이게 뭔지 아니? 나는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뭔데요? 네가 우리 남편을 배신자들한테 판 증거야. 며느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어? 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카페에서 돈을 주고받는 장면. 며느리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아니라고 할 거야?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모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배신한 조직은 오늘 밤 안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40년이야. 내가 남편을 원망하며 산 시간이. 네가 그 시간을 더럽혔어. 네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돌아섰어요. 대표님. 네, 사모님. 이 사람들을 내보내 주세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며느리와 아들을 에워쌌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아버지를 무시했잖니?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들은 끌려나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러다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다시 영정 앞에 섰어요. 남편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향 냄새가 났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40년 동안 원망해서.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이해됐습니다. 그건 무능함이 아니었어요. 침묵으로 나를 지키던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용히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관을 옮겼어요. 정중하게, 천천히. 화장터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비는 그쳤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남편의 유언에는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순이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내가 빼앗은 40년을 되찾아. 행복해져. 나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행복. 오랜만에 듣는 단어 같았어요. 화장이 끝나고요.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40년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가 내게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사모님, 이게 회장님께서 남기신 전체 유산 목록입니다. 나는 펼쳐봤어요. 부동산, 주식, 예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남편 거였어요? 네. 회장님께서는 평생 이걸 지키셨습니다. 오직 사모님을 위해서요. 나는 서류를 덮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남편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변두리 단칸방. 40년을 산 그곳.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냄새가 났어요. 부엌 찬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쓰던 컵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컵이었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컵을 꺼내 들었어요.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보. 노을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고생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이야, 너도 이제 편히 살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며칠 후 대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새 집을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곳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네. 이 집에 우리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있고 싶어요.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가 나가고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요. 남편이 좋아하던 국을 끓였어요. 된장국이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나는 밥을 2그릇 떴습니다. 하나는 내 앞에, 하나는 남편 자리에. 여보, 진지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그리고 여름, 가을.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나는 여전히 그 단칸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졌어요.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환한 색으로요. 창문도 새 것으로 바꿨어요. 작은 화분을 들였습니다. 제라늄이었어요.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순이 할머니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할머니께서 후원하신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장학금? 제가요? 네. 작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후원해 주셨잖아요. 덕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아, 대표에게 부탁했던 거였어요. 남편의 유산 중 일부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요. 졸업 축하해요. 나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자가 울먹였어요.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남편이 원했던 거예요. 남편이 당신을 도운 거죠. 여자는 깊이 인사하고 갔어요. 나는 문을 닫고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화분의 제라늄을 바라봤어요. 꽃잎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여보.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걸. 저녁이 됐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국을 끓이고요.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요.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매일 한 줄씩 쓰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해가 따뜻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런 날씨요. 펜을 들고요. 천천히 썼습니다. 복지관에서 학생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후원한 아이요. 대학 졸업했대요. 당신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잠시 멈췄어요. 여보. 이제 저는 당신을 이해해요. 40년이 걸렸지만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번졌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다 알아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를 접어서요.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에는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365통. 1년치였어요. 나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밥이 다 됐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어요. 밥을 2그릇 떴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요. 수저를 들었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그리고 밥을 한 술 떠서요.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이상한 거라고. 4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사랑이었다니. 40년 동안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축복이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이란 때로는 침묵으로 오고요. 행복이란 때로는 고난으로 온다는 걸. 나는 밥을 다 먹고요.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수세미에 거품을 내서요. 그릇을 닦았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손으로 남편이 남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요. 불을 껐습니다.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사랑해.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렇게 속삭이고요.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봄이었어요. 나는 남편이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잔디가 파랗게 돋아났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기 잠들다. 그의 침묵은 사랑이었고 그의 고난은 축복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제라늄이었어요. 여보, 나 왔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41년째네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41년 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신은 수줍어하던 청년이었고요. 나는 설레던 처녀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당신이 내 손을 잡고 말했죠. 평생 지켜줄게. 손을 펴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정말로 평생을 나를 지켰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나도 약속할게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살게요. 행복하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요. 당신을 마음에 품고 살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꽃잎이 날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순이야. 고마워. 나는 일어섰습니다. 묘를 한 번 더 바라보고요.